사실 엔지니어링만 좀 어렵고요. 나머지 전공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츠보 샤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진짜 미국 유학의 길도 막히고 캐나다 유학의 길도 막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진짜 온 세계가 비상이죠. 근데 유학은 지금 당장 막혔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 못 간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대학교에 다니고 계시지만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뭐 만족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의를 정말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답변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편입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뭐 미국 대학교에서 정말 높은 급의 대학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급으로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대학교 편입에는 SAT나 ACT와 같은 미국 수능 입학 시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탑 대학교들은 이런 시험들을 요구합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대학교로는 뭐 노스웨스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밴더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뭐 기타 등등 뭐 존스 홉킨스도 있고요. 라이스 유니버시티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높은 급의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SAT나 ACT를 내라고 합니다. 나아가 탑 티어 대학교들은 어떤 걸 필요하냐면은 교수님 추천서를 최소 1부, 많게는 3부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편입인데 왜 추천서가 필요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랭킹이 높은 대학교들은 편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편입하고 싶은 대학교가 랭킹이 좀 높아 라고 한다면은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SAT나 ACT와 같은 시험, 그리고 나아가 추천서까지도 준비하셔야겠죠.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공식 영어 점수예요. IELTS 혹은 TOEFL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요즘에 또 몇몇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IELTS나 TOEFL 같은 게 아니라 뭐 듀오링고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도 받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많이 받아주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듀오링고 시험은 내가 직접 테스트 센터에 안 가도 되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이틀 만에 나온다.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IELTS랑 TOEFL 같은 게 많이 막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듀오링고를 대체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 영어 점수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뻔한 얘기였죠?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바로 Prerequisite이라고 하는 코र्스를 들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 대학교에서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들으셔야 되냐면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칼큘러스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적분이라고 하죠. 칼 1, 칼 2, 칼 3 이렇게 보통은 칼 3까지 요구를 해요. 플러스 추가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해서 뭐 이런 수학 같은 과목도 또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과목들은 케미스트리 1, 2, 랩이라고 해서 실험을 포함한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는 피직스 1, 2, 피직스 마찬가지로 랩이 있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과목을 한 3개 정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3학년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가 들어야 되는 수업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네가 들어야지 우리 대학교 4학년으로 왔을 때 너가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런 필수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하죠. 그 필수 과목들을 지금이라도 이수를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의 커뮤니티 칼러지 이런 2년제를 가셔가지고 필수 전공 과목들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그런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필수 과목들은
어떤 학교들은 입소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편입에 지원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학교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불합격시켜요. 너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너의 원서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왜? 조건을 못 채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탈락하시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그 전공 과목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미국 대학교의 그 코र्스랑 한국에서 듣는 코र्스랑 이 같은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또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먼저 코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넬 사이트에 가면은 뭐 칼 1, 칼 2 이런 수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들의 실러버스라고 있어요. 실러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종이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칼 1에서 수업을 듣는다면은 첫 번째 주에는 예를 들어서 도형을 공부할 거야. 두 번째 주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 거야. 제가 수학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시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업을 공부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 같은 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학교에 있는 미적분 1 수업의 실러버스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대학교의 실러버스랑 미국 대학교의 실러버스랑 그게 내용이 비슷한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입을 할 때는 몇몇의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야, 너가 듣고 있는 이 수업 있잖아. 이 수업에 대한 실러버스를 다 정리해서 보내줘. 특히 코넬 대학교가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듣고 있는 이 실러버스, 내가 듣고 있는 이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학교랑 수업이 맞네. 이거는 인정. 이거는 우리 대학교랑 수업이 안 맞네. 이거는 인정 안 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정해줍니다. 특히 이번에 1학년으로 입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 미국 대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과목을 들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 이렇게 사회학 1, 미적분 1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전공 뒤에 무슨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깔끔한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최대한 되게 좀 이렇게 지역적인 과목들이 아니라 좀 큰 과목 있잖아요. 뭐 사회학, 또 정치학, 아니면은 통계학 1, 통계학 2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간단하게 그냥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단위의 수업들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더 내 편입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2년제를 가셔가지고 인정될 만한 과목들만 좀 골라 들으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점과 이제 미국에서 들은 2년제 대학교의 학점을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미국 대학교 편입은 되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확실히 신입학보다는 챙겨야 할 게 많아요. 먼저 내가 이 프리리퀴짓을 채웠는지, 그리고 3학년 편입할 때 이 편입할 때 TO가 있는지, 어떤 전공 같은 경우는 열리지 않아요. 아예 편입을 할 때 편입으로 안 받아주는 전공도 있어요.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사실 미국 대학교의 편입이라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이오 몰리큘러 엔지니어링으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이 전공은 편입으로 안 받아준대.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희망하는 전공이 편입으로 받아주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공에 프리리퀴짓을 채웠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토플과 IELTS와 같은 그런 공인 영어 점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학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생각보다 편입이 어렵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편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학교로의 편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오히려 되실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사실 엔지니어링만 좀 어렵고요. 나머지 전공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전공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좀 많지, 나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아니면 수학, 아니면 통계학, 이런 정도의 전공들은 그렇게 프리리퀴짓이 깐깐하지 않아요. 깐깐하지 않고 그래도 한 전공 과목 한 3개, 4개 정도만 들어도 편입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그렇게 깐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만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편입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샤추부 션이었습니다.